우선 저희가 응원하는 건 연예인이 아닙니다. 운동선수입니다. 승부사들 응원하고 있는 거고 그들의 실적이나 그들의 활약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감동하고 실망할 수 있고 그런 거죠. 팬이라면은 당연히 더 엄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팬이라면 당연히 그 선수를 과잉 보호하는 성역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해서 상대방을 이유 없이 단지 자기 스타를 욕한다고 해서 깎아내리고 그런 거는 오히려 그 선수의 가치를 좀 더 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댓글 같은 거에도 좀 쓸데없이 반말 찍찍 쓰는 사람들은 없길 바라고요. 어, 팩트적인 거랑 본인의 시각이랑 뭐 예측 가능한 방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누구보다 낫네, 누구는 누구보다 못하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선수가 뭐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선수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선수들이든 칭찬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뭐 컨퍼런스 파이널스 MVP라는 게 생겨서 저는 좀 의아했고요. 거기다가 또 파이널스 MVP를 못 받았다는 거에 대한 걸로 많은 노이즈가 있는 커리에게 준 거는 글쎄 본인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받고 좋아한다면 그 선수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 어떤 분이 되게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받을만하다. 근데 받을만하다 해서 상을 타면은 되게 아닌 것 같다고. 그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달라가 좋은 예를 볼 수 있겠죠. 정말 좋은 수비를 했죠. 뭐 르브론을 막았기 때문에 이거달라가 MVP를 탔다는 거. 그렇게 보면 그 팀에서 그만큼 상대방의 에이스를 막은 선수만큼 훌륭한 선수가 없었다는 거니까 되게 좀 backhanded compliment죠. 칭찬인데 이렇게 칭찬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역사다고 날리는 그런 느낌이고 backhanded compliment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아카데미 상이건 뭐 NBA에서 여러 가지 뭐 first team이나 올스타 같은 것도 어,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무국에 어느 정도 영향도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게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이즈를 다 극복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그 실력으로 뭐 그런 상을 타는 게 진정한 실력이고 진정한 민원이겠죠. 반대로 이제 누가 보다 살짝 좀 아닌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타이밍 뭐 이제 오래 했으니까 뭐 때가 됐다 이래서 주는 그런 걸 받고 자기가 잘난 거라고 착각하는 선수는 정말 진정한 루저인 거고요. 커리에 대해서 뭐 비난이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장점은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뭐 역대 파이널스 MVP나 그런 선수들이랑 비교하자면은 뭐 제일 비교되는 게 뭐 아무래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꿨거나 이제 리그의 아이콘, 마스코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뭐 조던이랑 르브론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조던은 스코러인데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해요. 만약 한 번은 조던이 플레이메이커로서 역할을 그냥 담당하고 패싱을 했더니 뭐 더블 디짓 어시스트 충분히 나고 패스 하나하나가 매력적이고 훌륭했습니다. 르브론은 플레이메이커예요. 선천적인 플레이메이커인데 스코링도 가능하다는 게 그의 장점이죠. 반대로 커리는 슈터인데 패서라기보다는 그 선수만의 그래비티잖아요. 그 선수한테 시선이 집중되니까 많이들 아신 그 만화책에서 본 것처럼 미스디렉션인 거죠. 그 존재감으로 중력 그래비티를 이용해서 패서라기보다는 킥아웃인 거죠. 그냥 패스라기보다 킥아웃 하는 거여서 그래서 커리 패스를 보는 게 멋있거나 화려하거나 좀 정교한 패스 같은 게 많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커리가 정말 훌륭한 선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음, 르브론이나 조던이 못하는 게 있죠. 존재감이 뚜렷하고 그 이고가 큰 만큼 자기들이 이제 템포를 딕테이트 해야 돼요. 자기 페이스에 맞춰야 되는데 커리는 페이스가 없어요. 팀의 페이스를 만들어주는 페이스메이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퀄리티고 되게 좋은 예를 들자 보면은 저는 커리가 포지션이랑 다르지만 팀 덩컨이랑 되게 유사한 선수라고 해요. 덩컨 보면은 되게 영양가 없는 것 같고 매력 없고 어떻게 보면 뭐 많이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팀에 덩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흐름이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덩컨은 어, 페이스를 딕테이트 하지 않아요. 페이스를 같이 만들어주는 플레이어로서
파이널스에 4번 가서 파이널스에서 매번 덩컨이 MVP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토니 파커 같았고 한 번은 가와이 레너드 같았는데 그때 덩컨이 뭐 부족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덩컨 충분히 파이널스 MVP 받을 만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이 두 선수가 더 빛났었죠. 골든스테이트에서는 뭐 듀란트가 와가지고 뭐 워낙에 이제 스코링을 잘하다 보니까 빛나긴 했지만 글쎄 그 외에는 커리가 이제 MVP를 탈 수 있는 때가 2015년에 충분히 동무대일 수 있었는데 뭐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거고 드래프트 되지도 않은 진짜 F급 선수로 취급받은 델라바도바한테 압박 수비 당하면서 커리가 쩔쩔맸다는 게 되게 슬픈 것 같고요. MVP를 그래서 못한 거고 2017년에 커리 활약이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듀란트에 너무 묻혔던 거죠. 어떻게 보면 듀란트한테 양보한 걸 수도 있고 근데 하이라이트 보면 커리의 하이라이트가 충분히 파이널스 MVP급 멋진 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캐리한 거나 아니면 팀을 난관에서 이제 극복하기 이끈 게 아니라 이미 이고 있는 팀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된 거였죠. 듀란트가 워낙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2019년에 커리가 뭔가 그 기회가 왔어요. 고난과 난관에 빠진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하다 보면 그런 파이널스 MVP급의 그 뒷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이 좋은 기회긴 한데 또 걱정되는 게 뭐 걱정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운명이라는 걸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커리의 힘은 경기를 장악한다기보다 팀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되게 큰 톱니바퀴라고 할까요? 이번에도 뭐 조던 풀이나 앤드루 위긴스 같은 선수가 눈에 띄었잖아요. 뭐 쿠민가 같은 선수들도 그래서 더더욱 좀 더 이번에도 파이널스 MVP 타기가 힘들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주더라도 워낙에 같이 동시에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팀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는 선수들이 게다가 젊고 화려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고스가 파이널스에서 우승을 하고 커리한테 MVP를 준더라도 커리가 무슨 정말 화려하게 클러치 득점을 몇 번 했거나 아니면 정말 무시무시한 스탯을 쌓지 않는 이상은 파이널스 MVP를 받더라도 길이길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뭔가 찬반 토론이 격해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매직 존슨 루키 시즌을 보면 98년 1980년대 파이널스 6차전 카림 압두자바가 나갔어요. 센터 카림 압두자바가 공격의 핵이었는데 빠졌는데 갑자기 루키 포인트 가드가 센터로 시작을 해요. 뜬금없이. 그런데 42득점 15리바운드 7어시스트. 이게 말도 안 되죠. 그 정도 활약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단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너무 눈에 띄었던 게 평소에 못하던 걸 해주니까 좀 눈에 띄는 거죠. 매직 존슨 같은 것도 90년대에 3점 못 쏜다고 뭐 슈터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 할 때 전반전에 3점 6방을 넣어버리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여전한 그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걸 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파이널스 MVP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2011년 노비츠키 같은 경우는 정말 감기도 걸렸고 손가락 부상도 했는데 진짜 마지막 버저비터 클러치 득점 같은 걸 너무 화려하게 한 게 있어가지고 막지를 못했죠. 크리스 버시가 불쌍해 보일 정도였으니까 크리스 버시도 올스타고 프랜차이즈 플레이어인데 못 막았으니까 상대하지 못했으니까 반대로 크리스 버시가 뭐 노비츠키 상대로 무슨 뭐 거의 뭐 10득점도 못하고 그랬으니까요.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파이널스 MVP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게 2011년에 개박살난 이후에 2012년에는 정말 뭔가 컴퓨터 농구를 했었죠. 정말 자로 잰 듯한 적시에 패스를 하고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포스트업을 하고 진짜 상대방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이 오목 두고 있으면 르브론은 바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였고 제일 멋있었던 게 이건 파이널스 MVP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마리오 찰머스나 젊은 선수들이 이제 거의 이제 우승을 확정 지어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는데 좋아서 막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을 때 르브론이 하는 말이 입이 분명해 보였어요. Not yet. 그 신중함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르브론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2016년에도 또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2012년과 비슷했어요. 정확히 계산된 움직임으로 경기를 장악했었고 2017년에 듀란트가 있는 워리어스한테 졌지만 1차전을 이길 수도 있었어요. 거의 뭐 40득점 기계처럼 하고 르브론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MVP 진 팀에서 나올 뻔했어요. 이번에도 33.6득점, 12리바운드, 10어시스트 역사상 처음으로 파이널스에 트리플 더블이었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지 파이널스 MVP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카와이 레너드도 뭐 2019년에 되게 급투입된 팀에서 어떻게 보면 뭐 세금 폭탄 맞아봐라 하고 거기다가 던져버린 것 같아. 텍사스 샌앤토니오는 세금이 없는데 토론토에는 세금이 50%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막 망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뭐 토론토는 항상 르브론한테 컨퍼런스 파이널스에서 그냥 르브론 밥이었어요. 근데 그 팀이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잘할 수 있는 게 카와이 레너드가 투입돼서 변한 게 우연은 아닐 거라고 보고 팀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를 더 극대화하면서 클러치 플레이 하이라이트도 다수였잖아요. MVP를 탈 수밖에 없었죠. 신입사원이 MVP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죠. 테디 아틀라스라고 마이크 타이슨이랑 사이가 안 좋은 트레이너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게 있어요. 타이슨이 되게 훌륭한 선수긴 한데 정말 수많은 승리 중에서 몇 안 되는 패배를 봐야 된다. 그 패배에서 진정한 가치가 보여진다고. 챔피언이건 뭐건 어떤 사람이든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부딪히고 넘어서는 게 중요한 거지. 부딪혔다 그래서 노력을 칭찬한다거나 장애물 크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큰 사람일수록 큰 장애물을 겪게 되고 큰 사람일수록 자태는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커리한테는 계속 엄격한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커리 팬들 역시도 무조건 성역화하고 뭐 그래도 뭐 몇 점 더 넣었다 3점 몇 개를 더 넣었다 이런 걸로 방어하고 그러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이번이 기회긴 기회니까요. 이제 파이널스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보스턴이 올라올 것 같고 두 팀이 되게 재밌어요. 보스턴이랑 골스 온 방향을 보면은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예측 불허 영건스 젊은 팀 다이내믹한 영 팀들을 막았어요. 루카가 선즈라는 디펜딩 컨퍼런스 챔피언을 누르고 와서 골스가 참교육시켰고 자모란트는 정말 화려하지만 뭔가 자모란트는 없을 때 팀이 더 잘 되는 특이한 팀이었어요. 루카도 약간 리센시 바이어스가 있어요. 루카가 되게 대단한 선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약간 르브론이랑 레리 버드 합친 그런 느낌? 막 매직 존슨도 약간 보이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저가형 르브론이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하든이 약간 들어있거든요. 스텝백 같은 것도 좋아하고 수비 약간 허접인 부분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보스턴은 검증된 강호를 막았어요. 오는 길에 디펜딩 챔피언 밀워키 벅스를 이겼죠. 그리고 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적어도 공격 면에서는 최고의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케빈 듀란트가 있는 팀을 막았고 케빈 듀란트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케빈 듀란트, 얼빙이 있는 슈퍼스타 팀을 수입했어요. 골든 스테이시 케빈 듀란트랑 그 르브론이랑 어빙 있는 팀을 상대하는데 힘들어했었는데 농익은 케빈 듀란트랑 어빙이 있는 팀을 상대했으면은 글쎄요 쉬웠을까요? 전적으로 봐서는 좀 적어도 수입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두 팀이 파이널스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되게 같은 팀이에요. 검증된 강호를 계속 막아왔던 보스턴은 검증된 강호인 골든 스테이트 막아야 되고 예측 프로 영건스를 계속 상대한 골든 스테이트는 예측 프로 영건스 정말 질 때는 20, 30점 차이로도 질 수 있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보스턴이라는 팀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길지. 지금 분위기 봐서는 저는 진짜 타이트할 것 같긴 한데 왠지 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검증된 강호인 골든스테이트를 오는 길에 약간 시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칭 스티브 커가 훌륭한 코칭을 하지만 우도카? 이름 자꾸 헷갈려요. 보스턴 감독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보면은 마이애미 히트를 바보로 만드는 게 마이애미 히트가 그냥 못해서 그런가요? 뭐 난조도 있긴 하겠지만 마이애미 히트의 주전 3명이 거의 무득점이었던 걸 보면은 보스턴은 원스타 팀이 아니고
수비는 확실하게 좀 무서운 팀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골든 스테이트는 스타가 하나로 되어 있는 중심으로 운영되는 팀을 잘 막았어요.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세컨 유닛도 무시무시하고, 물론 고스 세컨 유닛도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보스턴은 세컨 유닛과 퍼스트 유닛 사이에 뭐랄까 이거나 차별 같은 게 없어요. 서로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음 모나키가 아니라 데모크라시인 거죠. 민주주의적인 거라고 할까요? 골든 스테이트이 약간 민주주의적인 하지만 그 눈치 보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젊은 선수들은 약간 나이 든 선수들, 베테랑들한테 뭔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베테랑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압박감. 베테랑 선수들은 젊은 선수를 보면서 내가 뭔가 몸소 뭔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압박감, 그리고 혹은 젊은 선수들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케미스트리에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보스턴은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밸런스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 기대가 되고, 저는 좀 왠지 콜스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엔.